유튜브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단 이렇게 하는 사람만 제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0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었던 저의 신국부론 채널을 비롯해서 8만 명이 넘었던 부업 채널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 수십 개 채널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저의 수익도 빵원, 정책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확인될 경우 계정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도 들어있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액세스하거나 채널을 소유하거나 새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예 유튜브 바닥에서 손 떼라는 무서운 말로 들립니다. 그 이후로는 구글에서 무슨 메일이 날라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폐쇄, 제재, 위반, 중지 이런 단어만 들어도 살떨리죠. 오히려 주의나 경고 같은 단어가 더 귀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채널이 삭제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메일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개인이겠지만 저한테는 단체거든요. 아무리 제가 과거에 16대 1로 싸워서 이긴, 그리고 저 자신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채널 복구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 아주 깊숙이 연구하고 파고들기보다는 넓고 얕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숙이 파고들 시간도 없었지만 부피로 따지면 비슷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규로 지메일 계정을 가입하시더라도 걸립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신규로 개통하더라도 지구 끝까지 가서 잡아냅니다. 동일 인물의 우회 시도로 보는 거죠. IP 추적은 물론이고 디바이스 정보, 브라우저 쿠키, 결제 정보까지 다 확인합니다. 새로운 계정으로 채널을 만들어도 계속 삭제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풀려날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글이 공식 발표한 기간은 아니지만 기록이 사라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6개월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들어가 보면 계정이 정지되고 6개월간 정지 상태가 유지되면 유튜브에서 새로운 멤버십을 대신 취소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 이후가 되면 위험 신호가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라고 추정해보는 것이죠.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합리적 의심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구 정지 크리에이터들의 복귀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파일럿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죠. 그것도 최소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구독자나 콘텐츠 수익 창출 자격은 자동 승계가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이전 영상은 재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지, 아동 안전을 위협하거나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 활동,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이용 약관을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저는 아쉽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지라 복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국부로 니는 새 채널 어떻게 만들었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삭제되지 않은 기존 계정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메일 계정도 가입이 되었고 그 계정에서 새로운 채널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삭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안정기를 지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 9, 10월은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삭제되고 나서 3개월간이죠. 저의 경우 우회 정책 탓인지 하는 채널마다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안 밀어주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다가 갑자기 절벽 구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초반 버프 때문인지 채널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띄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절벽 구간을 만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사람 한장하고로 줬다 빼뜨는 기분 뭔지 아시죠? 카피라이팅은 이런 게 좋지, 몇 개를 만들어 올리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오지, 썸네일은 이런 게 잘 먹히지 하는 저만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갑자기 뚝 끊기면 밤에 잠 안 옵니다. 정책에 위배될 만한 콘텐츠를 만든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도 7월 이후에 시작했던 모든 채널이 그런 패턴이라면 누구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나를 죽이려드나? 알고리즘이 결국 나를 버렸구나. 우회 정책 때문에 그런가? 이번에 진짜 끝났나? 오만 때만 잡생각 다 들거든요. 평소에 욕 안 하던 사람도 욕 나옵니다. 멘탈 다 부사지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임진왜란 때도 한양, 평양 다 털리고 나라 절반이 넘어갔는데도 한산도 대첩으로 전세를 뒤집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죠? 귀주대첩강 감천 서이거란족.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DNA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결과 지금은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차 수익 창출 조건을 통과한 채널이 3개, 2차 심사까지 통과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채널이 2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넉넉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이 2개 더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채널 중 하나는 20만 조회수를 바라보고 있는 영상도 있고요. 6만, 4만, 3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박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퍼스널 브랜딩 채널은 1만 조회수를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몽따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현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영상들이 AI로 만들어낸 노래 한 곡으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입니다. 다음 콘텐츠 뭐하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원고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쇼츠도 평균 조회율이 100%를 넘기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공유 횟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 가까이 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끝까지 보고 나서 또 본다는 뜻이죠. 시청 지속 시간이 길다면 알고리즘이 좋은 콘텐츠로 인식을 할 것이고요. 공유 횟수가 높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콘텐츠를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동영상으로 걸어두기만 해도 롱폼으로 넘어와서 또 시청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쇼츠 따로 롱폼 따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세트로 움직입니다. 타겟층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돌리면서 땅에 떨어진 돈을 줍고 있습니다. 아직 2개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음악을 가지고 쇼츠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현재 총 7만 조회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에서 사용된 배경음악의 저작권 수익은 모두 제가 가져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정도 성과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한다면 자동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플레이리스트 채널은 이런 전략이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듣는 음악, 명상이나 잠잘 때 듣는 주파수 음악들, 로우파이 또는 공부할 때 틀어놓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은 채널의 조회수는 잘 나와도 쇼츠 리믹스 기능으로 잘 활용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악 채널을 운영한다면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가수분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워서 미뤄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작사, 작곡을 한 음악을 유통사에 등록을 하고 공식 아티스트 채널로 인증받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입니다. 그 절차를 넘겨야만 나의 음악이 공식 음원이 되어서 쇼츠, 릴스, 틱톡 등에 등록이 됩니다.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내 음악을 듣게 되면 자동으로 수익이 내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더라도 내 음악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아티스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검색이나 추천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만 바라보고 채널을 키우는 방식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거든요. 그렇다고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에 등록이 되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생태계를 잘 구성해서 롱폼과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조회수가 수익으로, 수익이 다시 자산으로 쌓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저와 같은 전략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노하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해결 방법,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전략들을 현재 전자책 5권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저작권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흔들릴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만든 음악을 다른 사람이 쓴다면 짤 스튜디오처럼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짤 스튜디오, 콘샐러드, 쇼츠 뮤직과 같은 음원 수익 공유 서비스가 중단되었죠.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인기 있는 예능, 드라마, 영화 장면에 음원의 볼륨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거나 음원을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벌어진 일들이죠.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콘텐츠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소유권은 플랫폼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인이 나가라면 끝입니다. 음악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고 저작권 때문에 채널이 날아가는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나도 저작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자마자 트로트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성이 아주 와즈라노 저거 채널 삭제되더만 미친 아이가 옆에서 단디 찍기봐라 하시면서 걱정하셨거든요. 제가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고 한 속내는 저작권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튜버가 그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제 음악이 유튜브에 퍼지면 퍼질수록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AI로 만든 음악은 저작 인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튜브 정책이 바뀌거나 음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저작권자가 갑자기 클레임을 걸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아이디로 등록되어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사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인데 결국 플랫폼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내 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랫폼에 의지했다가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서 국민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등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의 액션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메일도 답장을 보낼 시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발 한번 잘못 들였다가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작권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필 중인 전자책과 VOD 강의는 사전 예약 구매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아는데 영상 한 개도 업로드 안 한 사람, 부업에 월 10만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 공부하는 순간은 뿌듯한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실행하기 전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 유료 강의를 3개 이상 들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보더라도 성과가 안 나올 게 뻔하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준이와도 못 살립니다. 반대로 하루에 커피값 3,000원 아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100개 이상 영상을 만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안 나왔던 사람, 하루 2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출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부러움보다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사람, 이게 될까라는 의심보다 이거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 이런 분들만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제가 걸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전자책과 VOD 가격이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운 좋게 떡상하는 비법을 담은 강의가 아니거든요. 돈 버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0부터 다시 시작해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금액이 지출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것이죠.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